영주의 자랑. 영주의 자랑. 예, 영주의 영광. 영주의 영광. 네, 영주를 대표하는 네. 우리 손준수 작가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작가님 어제 서울 올라오셨다고 했는데, 네네. 네, 어제. 어떤 일정을 보내셨나요? 아, 제가 그 머리를 좀 하러, 머리를 자르러 왔다가, 네. 그리고 이택민 작가님과 슬리 작가님의 그 요가 수업 겸 북토크를 듣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그리고 오늘 여기에 왔습니다. 북토크는 재밌으셨나요? 네, 요가도 처음 인생에서 처음 첫 요가였고, 아. 물론 좀 뻣뻣해서 잘 안 되긴 했는데 너무 재밌었고, 북토크도 되게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뒤풀이도 재밌었고. 그러면 오늘의 일정은? 오늘은 여기서 이제 하고 네. 세고 FM 하고 영주로 돌아가는 일정입니다. 요즘에 조금만 뭐 해도 피곤해져서 좀 쉬어야 될 것 같아서요. 네. 손준수 작가님하고는 되게 인연이 깊은 게 저희가 같은 학연? 지연? 뭐라고 해야 되죠? 같은 지역의 학군. 네, 그렇죠. 같은 시대에 영주에서 영주에서 머물렀던 같이 고등학교를 다녔던. 고등학교는 물론 다르긴 하지만 영주, 제가 고등학교도 영주 출신이잖아요. 저도 이제 영주 출신이니까. 영주의 그 학교 이름 말해도 되나요? 저 글로리 저기 학교를 다녔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준수 작가님도 그 유명한 엘리트들이 다닌다는 그 고등학교에 같이 다니셨다라는 거. 저도 물론 점수를 깔아주긴 했지만 제가 저도 그런 학교에 다녔죠. 그래서 학교에서 많이 들었습니다. 그 학교가 얼마나 엘리트 학교인지를. 그래서 그게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그게 또 동시대에 동시대에 같은 공간에서. 맞아요. 또 같은 학년이었고요. 같은 학년. 우리 같은 학년이었나요? 같은 학년이었어요. 제 오빠 아니에요? 저 빠른이라서. 에이. 빠른이라서 학교를 좀 더 일찍 간 거지. 아, 그래요? 학년은 같아요. 알겠습니다. 언제 졸업하셨어요? 저 2008년 졸업했는데 2008년 2월. 저도 그러네요. 근데 이렇게 말하면 나이를 잠깐만요. 잠깐만요. 그러네. 편집이 안 되는데 이거. 아무튼 동시대를 같이 산. 근데 또 이렇게 독립출판으로 만날 수 있어서 참 반가운 그런 작가님을 모셨고요. 아마 이걸 들으시는 분들은 작가님이 어떤 작가님이신지 모르실 수 있으니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저는 영주에서 식물연구원으로 지금 일을 하고 있고, 일을 하면서 좀 틈틈이 시간을 쪼개서 독립출판을 하고 있고, 첫 책은 2014년도에 첫 책을 출간을 했는데, 그때는 독립출판은 아니었고 제 글을 출판사를 통해서 한번 책을 내봤고, 독립출판은 2019년도에 첫 책을 내서 저는 1년에 한 권씩 출간하라는 거를 목표로 삼고 있어서, 그래서 19년도부터 19, 20, 21, 22 이렇게 4권의 책을 출간을 했고, 또 2023년 올해 또 5번째 책을 출간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앞두고 계시는군요. 그러면 첫 번째 책이 82.7 요건가요? 82.7. 되게 독특한 게 책의 가격들이 깔끔하지가 않아요. 책의 가격이 82.7 같은 경우에는 8,270원. 82.7쪽은 또 뭔가요? 82.7쪽이라고 그래서 마지막 페이지를 제가 30%를 잘랐어요. 0.7페이지가 되는 거죠. 와. 그 제목을 강조하려고 82.7이라는 숫자를 강조하려고. 두 번째는 왜 1,900원인가요? 1,900원이 왜 1,900원이냐면은 그 책에 제가 순 우리말로 사랑시를 썼거든요. 그래서 1,900원에 0을 2개를 빼면 109가 되는데 10월 9일이 한글날입니다. 그래가지고 좀 우리 글을 좀 알리고 싶어서 이제 1,900원. 세 번째는 1,400원. 1,400원. 그건 엽서책인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싼 엽서의 가격이 400원이에요. 그러니까 400원만 있으면 우린 엽서를 보낼 수가 있다. 마음을 나눌 수가 있다 해서 그걸 강조하려고 1,400원. 즉석시집은 115편이라서 11,500원. 115편의 즉석시를 담은 책이라서 11,500원? 그래서 이번 책에 관련해서는 이따가 이 질문지 뽑고 나서
다 끝나고 나서 한번 소개하는 시간을 네. 가지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제 손에는 지금 이게 샘플 책이죠. 네, 가제본. 아, 네. 네, 아주 따끈따끈한 책에 있어서 네. 기대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작가님 소개를 이렇게 해드렸는데 뭐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아, 네. 저는 그간에 제가 추락을 해서 불의의 사고로 사다리에서 추락을 해서 허리에 요추 횡돌기가 골절돼가지고 좀 요양을 했고요. 요양을 하다가 국제도서전은 포기할 수 없다. 이건 나가야 된다. 해서 도서전에 좀 아픈 몸을 이끌고 참여를 했고 그 이후에 조금 후유증이 좀 생겨서 너무 아파가지고 지금 이 이후의 행사는 거의 못 나가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도 못 나갈 것 같고 하지만 조용히 천천히 나름의 작업은 조그맣게 계속 이어나가고 싶은 생각이라서 그렇게 조용히 작업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안 그래도 국제도서전 때 네. 진짜 줄이 엄청 길게 서 있는 거를 늘 봤어요. 네. 올해도 어김없이. 네, 감사하죠. 네, 네. 인기가. 네네네. 네, 그때 네. 어떤 걸 하시나요? 제가 타자기를 들고 나가서 즉석에서 단어나 주제를 주시면 즉석시를 만들어 드리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이제 무료 행사로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찾아주시는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이게 이 인기를 실감을 못할 정도로 되게 감사한 일이죠. 그죠? 물론 손가락은 너무 아팠지만 네, 진짜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근데 진짜 대단하신 게 네. 그 키워드만 보고 네네. 시를 만드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 많은 사람들의 키워드를 보고 거의 네네. 쉬지 않고 네. 이렇게 뽑아내신다는 것 자체가 네.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맞아요. 쉽지 않죠. 쉽지 않은 일이죠. 네. 저도 문득 이렇게 치다가 타자기 치다가 나는 좀 천재인가? 이런 생각을 내가 어떻게 이렇게 이런 걸 친다고? 하면서 이렇게 예, 왜냐면 막 봄 행사 나가면은 단어를 비슷한 걸 주세요. 벚꽃 뭐 이런 거. 그리고 막 이번에 국제도서전 여름에 했잖아요. 그래서 한 열 몇 분이 여름을 단어로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다 다른 걸 해드려야 되잖아요. 똑같은 걸 하면 안 되니까. 똑같은 걸 하는 순간 하나밖에 없는 시가 아니니까. 그래서 막 계속 다른 걸 만들어내면서 나 좀 능력 있는데? 이런 생각을 하긴 했습니다, 사실. 예. 그 과정을 통해서 또 글 쓰는데 또 더 능력이 올라가시고. 예, 그럼요. 또 덕분에 이 시를 모아서 책도 냈고. 예, 아주 감사한 일이죠. 네. 그렇죠. 그래서 늘 뭔가 무료로 이거를 하고 계셔서 네. 그래도 좀 책을 더 판매하셔라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으시겠지만 그래도 신조가 있으시잖아요. 맞아요. 네. 저는 그 독립출판이라는 이 세계에 제가 들어올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거든요. 그래서 더 많은 분들이 독립출판에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행사장에 나가서 그렇게 타자기로 즉석시를 만들어 드리는 것도 이런 독립출판에 더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호응을 보내주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돈은 앞으로도 쭉 안 받을 생각입니다. 네. 네,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문득 작가님은 어디서 처음 봤더라 했더니 가가에서 맞아요. 맞죠. 네. 네, 그때 제가 어른의 혼잣말 책을 강매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때 이제 아이도 저한테 하셨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이 책을 모르시냐고, 이거 스테디셀러라고. 예. 그래서 제가 그때 두 권을 샀나? 그래서 하나는 제가고 하나는 그 당시 제가 썸이 있던 그 여성분의 이름을 좀 적어달라고 해서 거기에 그분 이름을 적어서 그걸 제가 선물해 주려고 그랬거든요. 예. 어른의 혼잣말. 예, 어른의 혼잣말. 근데 이런 비하인드가 있었네요. 네, 근데 이제 그 선물을 주기 전에 썸이 끝나가지고 아직도 그분의 이름이 적힌 책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어떡해. 두 권 다 가지고 있어요. 누구한테 줄 수도 없고. 네, 줄 수도 없고. 네, 그냥 가지고 있어요. 진짜요? 네. 절판됐어요, 그 책이. 절판됐어요? 예. 더더욱 의미가 있는 책이 됐네요. 예, 참 누구한테 줄 수도 없고 그러니까요. 이걸 어떻게 할 수도 없네. 그 썸이 다시 살아날 수도 없고. 그렇죠. 그 썸은 이제 물 건너가서요. 이름이 흔하신 분이어도 주는 것도 좀 그렇고. 그렇죠. 네. 맞아요. 그래서 절판됐구나. 예. 그러면 잘 간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어린우정말. 어린우정말. 네, 거의 강매였죠 그때. 아니. 그래도 기쁜 마음으로. 네, 그래서 괜찮습니다. 그때가 진짜 오래전이었죠. 그렇죠. 네. 가가가 망원으로 옮기기 전이니까. 그쵸. 뭔가 행사했던 날이었던 것 맞아요. 같아요. 맞아요. 그때 처음 뵙고 나서 또 이렇게 또 네네. 활발하게 활동을 하실지 몰랐으니까 네, 그러네요. 참 신기한 것 네, 같습니다. 아직까지 여기에 있을 수 있어서 독립출판 세계에 있을 수 있어서 기쁩니다. 네. 근데 작년에 제가 잘못 본 건지 모르겠지만 은퇴한다라는 저요? 소리 있었는데 저 되게 걱정했거든요. 예. 그게 아니고 은퇴가 아니고 이제 장시간의 휴식을 갖겠다 네. 이렇게 말을 하고 실제로 쉬었죠. 아 그랬어요? 네, 반년 동안 전혀 활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 네. 그런. 반년 동안 전혀 활동하지 저 않았어요. 되게 그래서 왜 이렇게 은퇴를 하시지 이랬는데 네. 국제도서관에 또 나타나시길래 그러니까요. 다시 마음이 바꾸셨구나. 다행이다. 네. 그래서 어, 네, 그때 조금 방황의 시간이었어요. 좀 쉬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 반년 정도 쉬었군요. 쉬었습니다. 또 네. 좋은 작품을 그래서 또 나올 수 있게 네, 네. 그쵸 또 음, 네, 하나의 사건에 관련된 네. 네, 일들이 있어서 참 신작에 참 기대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오늘 네. 질문을 뽑을 건데 네네. 이거는 아까 제가 뭐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지만 네. 이제 그동안 한 달간 또 이제 한 달 이상일 수도 있어요. 네. 뽑히지 않은 질문들은 계속 네. 여기 나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최고서림 오신 분들이 사연이라든지 질문 같은 것을 적어서 이렇게 함에다가 넣어주셨어요. 그래서 작가님이 5개를 뽑으실 건데 요거에 관련해서 솔직한 답변 네. 이렇게 나누어 주시면 네. 될 것 같아요. 네네. 네, 그러면 네. 두근두근하죠. 네. 과연 어떤 저도 다 못 봐가지고 어떤 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네. 섞어보겠습니다. 네. 하나를 뽑아주세요. 네. 네, 첫 번째 네. 질문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생각을 멈추는 법을 알려주세요. 생각을 멈추는 법이요. 네. 그렇네요. 되게 여기 역시 서점에 오시는 분들이라서 그런지 네. 질문의 수준이 되게 갑자기 당황하신 표정인데. 높네요. 철학적인데요. 되게 많아요 그런. 그렇죠. 네. 생각을 멈추는 법이요. 어떠세요? 작가님 평소에 생각이 많으신가요? 저 잡생각이 많았었는데 요즘에는 일이 너무 바빠가지고 이제 본업이 바빠져서 주어진 일을 처리하느라 조금 다른 생각을 못하긴 하는데 예전에 고등학생 때 막 수능 치기 전에도 막 잡생각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면 그거를 의식적으로 그만 멈춰야지라고 하면 그쵸. 더 생각이 많이 났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나면 그냥 그 생각이 없어질 때까지 계속 그걸 생각해요. 그냥 그 잡생각을 그냥 그래 언제 없어지나 보자 하면서 그냥 계속 그냥 생각하고 그거를 오히려 신경 쓰면 더더욱 남아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생각할 수 있을 만큼 생각한다. 나한테 필요하지 않은 생각이 떠오르더라도 의식하지 않고 그냥 의식하지 않고 계속 그냥 생각을 합니다. 그거를 그러다 보면 저도 모르게 사라져 버린 있는 경우가 그런 게 있잖아요. 네. 이게 멍을 때린다라는 말이 있는데 혹시 MBTI가 저 ENFP. ENFP잖아요. 네. 저는 INFP라 N이거든요. 저도. 네네. 근데 N의 경우 멍을 때린다 해서 아무 생각을 안 하는 게 아니라 가만히 앉아 있으면 5만 가지 생각이 네네네. 계속 머릿속에서 움직여요. 네네네. 근데 이제 뭐 안 그러신 분도 계시겠지만 S 같은 경우에는 정말 아무 생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멍을 때린다라는. 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 이 생각이라는 게 내 마음대로 되지 않으니까 저도 이제 같은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생각을 하는 것도 피곤하잖아요, 사실. 네네네. 가만히 좀 아무 생각 안 하고 싶을 때도 있는데. 그래도 대표적인 게 이제 여자친구랑 헤어지고 나서 여자친구에 대한 생각을 멈출 수가 없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계속 생각이 나는 거죠. 하루에도 몇 번씩. 네. 밥 먹다가도 생각나고 그죠. 자다 깨도 생각나고 그걸 멈출 수가 없어요. 그거를 안 하려고 해도
멈출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은 거의 생각을 안 하게 됐거든요. 어떻게? 그냥 가끔씩 생각나는 정도고, 그 헤어지고 나서는 시도 때도 없이 생각났는데, 제가 생각을 멈추려고 해도 멈춰지지가 않았는데, 그냥 그래서 생각을 했어요. 많이 했어요. 걔랑 같이 주고받았던 편지도 계속 읽어보고, 그냥 그래, 그 이왕 생각날 거 생각하자. 그냥 나는 지금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태구나. 그래서 그냥 일부러 멈추려고 노력하지 않고 계속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지금 와서는 시간이 좀 지난 것도 있지만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게 돼서 자연스럽게 그 사람에 대한 생각이 멈춘 게 아닌가. 그래서 의식하지 말고 그냥 나는 생각을 해라. 하자. 그냥 생각나면 굳이 막 멈추려고 너무 노력하면 더 신경 쓰이지 않을까. 이렇게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잖아. 생각을 너무 해서 연락을 한다던가. 자니? 뭐 이런 거 뭐해? 잘 지내니? 뭐 이런 거 보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요? 만약에 내가 생각을 하다가 내 행동이 거기까지 미친다면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그것도 그래서 그냥 그래 해서 뭐 그 이후에는 어떤 식으로 결말이 날지 모르겠는데, 그냥 내가 생각을 꼬리에 문 결과가 연락이었으면 그냥 하는 거죠 뭐. 그게 낫지 않을까. 저는 그냥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흘러가는 대로 오히려 하는 게 낫다. 이러면 안 돼. 생각하면 안 돼. 그럼 더 정신 차려. 막 뺨 때리고 막. 정신 안 차리죠. 정신 안 차리죠. 절대 안 차리죠. 생각을 멈추고 싶을 땐 너무 멈추려 하지 마시고 그냥 일단은 생각을 하자. 일단 생각을 하자. 근데 이게 뭐 제 생각이기 때문에 맞아요. 올바른 답변은 되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그냥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예전에 뭐 명상하는 거에 모임을 간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 같은 게 많이 하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명상이란 머릿속을 싹 다 비우고 평온의 상태 이건 줄 알았거든요. 근데 막상 가서 그때 느꼈어요. 이게 생각을 안 하는 걸 안 하는 게 아니라 한 가지에 집중을 하더라고요. 하나의 무언가에 계속 집중을 하다 보면 이 기존에 생각했던 것들이 생각이 안 나는 느낌? 그래서 결국에 명상도 생각을 하는 거구나 를 알게 됐죠. 그래서 말씀하신 게 맞을 수도 있어요. 생각은 나면 해야 되는 거구나. 근데 그것도 괜찮네요. 몰두할 다른 대상을 찾는 거잖아요. 그것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죠. 근데 이분이 여기 보시면 이 질문지를 썼는데 마지막에 알려주세요의 요를 되게 길게 쭉 늘려서 쓰셨어요. 이분이 좀 고민이 있으신 것 같아. 해결되셨으면 이게 이 질문지가 2월이 되니까 언제 한 질문인지 모르겠는데 지금쯤이면은 좀 고민이 좀 없어지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힘내십시오. 결과를 어떻게 됐는지 다음에 한 번 더 여기 오셔가지고요 질문지를 한 번 더 남겨주세요. 좋다. 네네네. 그거 썼던 사람인데요. 그러니까요. 다시 와주세요. 생각이 더 많아졌어요. 이럴 수도 있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을 철학적이도 되게. 그러니까요. 왜 광출판사 대표님이 우셨는지. 깜짝 놀랐습니다. 눈물을 흘리시더라고. 그 강아지 이야기하면서 그랬잖아요. 강아지 소중한 이별에 관련된 이야기를 했을 때 그런 게 또 나올 수도 있어요. 자, 저는 이거 뽑을 때 어떤 기준으로 뽑냐면 그냥 뭐 한 번, 두 번 접어서 넣은 게 아니고 이렇게 정성 들여서 접은 이런 거를 뽑고 싶더라고. 그럼 두 번째. 뭐 긴데? 자, 읽어드릴게요. 과거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꼭 그래야 할까요? 과거의 추억이 너무 애틋해 더 이상의 추억은 만들기 어려울 줄 알았는데 오늘 이곳과 함께한다면 가능도 할 것 같네요. 한번 더 읽어보셔도 돼요. 네. 과거에서 벗어날 수 없죠, 우리는. 그런 거 있잖아요. 헝가리에서 무슨 편집숍에 가서 머그컵을 하나 샀는데 그 머그컵에 적혀있는 글귀가 뭐였냐면은 나는 내가 읽은 책이고 나는 내가 먹은 음식이다 뭐 이런 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지금까지 봐온 책으로 인해서 지금의 내가 되는 거고 나는 지금까지 내가 먹은 음식들로 인해서 지금의 내가 이런 체형이 되고 이렇게 지금 막 저처럼 살이 찌고 막 그러니까 과거도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런 과거의 경험은 절대 없어지지 않고 내 어딘가에
남아서 축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요라고 하셨는데 사실 과거는 늘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좋은 것이 되었던 안 좋은 것이 되었던 남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꼭 막 벗어나려고 할 필요 없이 그냥 과거는 과거 그 자체로 가지고 짊어지고 가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저는 좀 듭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과거의 추억이 애틋해서 더 이상의 추억을 만들기 어려울 줄 알았는데 라고 하셨는데 그죠? 그런데 이제 이곳과 함께라면 가능할 것 같아요. 이곳이 지금 그렇죠. 세고소림 세고소림을 의미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과거의 추억이 너무 애틋하다고 생각하시겠지만 미래의 또 다른 기억이 더 애틋한 추억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네. 이곳과 함께라면. 네. 네. 그래서 굳이 벗어날 필요 없고요. 네. 과거를 간직한 채로 더 즐겁고 더 애틋한 추억을 앞으로도 많이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네. 과거는 사라지는 건 아니고 덮이는 것 같아요. 기억으로 인해서. 그래서 저도 되게 이상한 방법이긴 한데 뭔가 과거에 정말 애틋한 그런 추억이 있어서 못 잊고 살아요. 이거를 잊을 수는 없겠지만 무뎌지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만한 추억을 또 만드는 거. 그렇지.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A라는 장소에 엄청난 애틋한 감정을 가진 특별한 장소예요. 거기만 가면 막 마음이 아파. 그러면 다음번에 만나는 사람을 데리고 거길 가요. 그리고 행복하게 그날을 보내요. 그러면 이 A라는 곳을 떠올렸을 때 그 아팠던 기억이 아니라 행복했던 기억으로 덮이기 때문에 오히려 좀 기억이 미화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법도 괜찮지 않을까. 그래서 좀 더 행복해지려고 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정말 그게 좀 생각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정말. 왜냐면 저도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첫 연애를 하면 태어나서 첫 연애를 하면은 뭐 첫 키스도 그렇고 뭐 첫 영화도 그렇고 다 같이 모든 게 처음이잖아요. 같이 한 모든 게 다 처음 내 인생의 처음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헤어졌어요. 두 번째 여자친구를 사귀입니다. 이제 이 여자친구랑 키스를 했어요. 근데 이건 내 인생의 첫 키스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막 또 이렇게 생각하죠. 내 인생의 첫 키스는 걔였는데. 아 진짜 나쁜 거 같더라. 그런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그 첫 키스는 걔와의 첫 키스고 만약 내가 새로 사귄 여자친구랑 키스를 하면 그건 또 얘랑 나랑은 둘이서의 첫 키스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막 과거에 그거에 사로잡혀가지고 옛날에는 내 모든 처음은 얘랑 했었는데 얘랑은 뭘 해도 다 두 번째 세 번째인데 막 옛날 같지 않아 뭐 이렇게 말하는데 그건 생각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그쵸. 또 얘랑 한 거는 얘랑 둘이서의 또 처음이 되는 거니까 그쵸.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좀 아까 덮는다는 표현처럼 좀 더 큰 행복으로 덮으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그러니까 기준을 뭔가 처음이 아닌데라고 생각하는 것은 나한테 기준을 맞추는 거겠죠. 그렇죠. 근데 이거를 또 상대방한테 기준을 맞추면 또 새로운 역사를 또 만들어가는 그렇죠. 그런 거니까. 맞아요.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분도 지금 이제 이곳 세고서림과 함께라면 더 애틋한 추억을 만드는 것도 가능할 거라고 하셨는데 그래서 지금 만들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예. 방금 또 오셔서 또 와주세요. 네, 또 오셔서 그 과거 쓴 사람인데요. 어떤 추억을 만드셨는지 여기서. 네, 저도 궁금하네요. 이곳에 대해서 새로운 추억을 만드셨다고 하니까. 글씨체가 남성분 같기도 하고 여성분 같기도 하고. 네. 어서 오세요 다시. 어서 오시길. 네. 세 번째입니다. 그거를 한번 지금 떨어진 이걸 한번 뽑아볼까요? 예. 제가 흔들다가 하나가 뛰쳐나왔어요. 또 아주 꼬깃꼬깃하게 적혀 있어서 정성 들여서 접어주셨네요. 오호. 주말 4시입니다. 물레동 인근의 스튜디오를 돌며 앞으로 있을 촬영을 준비하는 바쁜 와중에 잠시 들렀습니다. 어느 작가님의 글을 읽고 혼자 조금 울다 갑니다. 위로의 시간입니다. 고맙습니다. 여기 물레동 가깝나요? 여기 바로 걸어서 가요. 네. 물레동을요? 네, 물레. 아 그래요? 목이 좋네요 여기가.
아니 되게 지금 감성적인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목이 좋네요. 네. 여기가 교통이 좋아요. 여기 어. 영등포도 가깝고 네. 영등포 구청은 2호선이고 영등포 시장은 5호선이고 물레도 걸어서 갈 수 있고 타임스퀘어도 있고. 다 계획이 있으셨구나. 네, 하지만 여기는 찾아와야 된다. 아무튼 네네네. 이런 어, 되게 막 네. 뭉클한 네네. 네 사연을 해주셨는데 작가님은 책을 읽다가 운 경험이 있으신가요? 저 많이는 없습니다. 저 딱 한 번 있습니다. 알려주세요. 그때가 감성 가득한 중학생이었을 텐데 그 당시에 무슨 느낌표? 막 책 뭐 우리 또 아니 안돼 나이 따라나요 지금. 뭐 추천 교양 도서 막 이런 게 있었어요. 그 유재석 네. 그때 어떤 책을 추천했냐면 네. 괭이 부리말 아이들이라고 아세요? 많이 들어요. 그때 당시 되게 밀고 있던 네. 그걸로 인해서 그게 베스트셀러 되고 막 이랬던. 진짜? 네. 그거를 읽다가 울었어요. 막 펑펑 울었어요. 어떤 내용? 저는 안 읽어가지고. 저도 그 내용 기억나지 않습니다 지금. 그냥 괭이부리에서 있었던 마을에서 있었던 일들을 갔거든요. 근데 제가 막 새벽까지 잠 안 자고 읽었던 책도 처음이었고 막 펑펑 울면서 읽었던 책도 처음이어서 그리고 그 이후에는 책을 읽다가 그렇게 울지는 않아서 그 책이 좀 기억이 나거든요. 괭이부리말. 괭이부리말 아이들. 네.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어요. 네, 무슨 내용인지는 기억 안 나고 왜 울었는지 모르겠고. 그때 제가 어떤 생각했냐면은 펑펑 울고 있는 내 자신이 신기한 거예요. 책을 읽다가 나 되게 지금 나 감성적인. 나 지금 우네? 읽고 있는 나한테. 콧물도 나오네 하면서 막 이렇게 내가 운다고? 하면서 그런 내가 신기했었던 경험. 나에게 취한. 나에게 취한. 그런 그래서 내용은 생각이 안 납니다. 내용은 뭔지 모르겠어요. 어떤 작은 마을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작가님 혹시 그런 책을 저도 그때 당시에 느낌표? 느낌표라기보다 그때 되게 막 그 류시와 시인의 시집도 유명했었고 근데 제가 읽었던 거는 무슨 가시고기 같은 거였는데 그거 맞아. 그래 저도 그 맞아요? 책 샀어요. 가시고기 뭐 있어요 하여튼. 네 그게 약간 백혈병 관련한 뭔가 그런 거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거 읽으면서 울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때 또 네, 그때 시절에 유명했던 책들이 있어요. 그때 우리 감성이 좀 그쵸. 풍부했나 봐요. 네. 하긴 어릴 때 그쵸. 중고등학생 때 한참 그죠? 딱 중학생 때 제가 책을 진짜 많이 읽었던 시기여서 중학생 때 그때 해리포터 시리즈에서 베르나르 베르베르 개미? 개미도 읽고 그 뭐지 뇌부터 시작해서 약간 그런 거 위주로 좀 읽고 그런 가시고기라든지 그때 뭔가 그렇게 울릴 만한 책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 거 읽고 또 울기도 했고. 그 혹시 그런 경험이 이 질문지는 사실 질문 아니잖아요. 그쵸, 위로의 사연이죠. 시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근데 혹시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작가님이 쓰신 책을 누군가가 보고 눈물을 흘리셨던 거를 목도한 적이 혹시 있으신가요? 그걸 제가 보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마켓 같은 데 나가면은 우리는 테이블에 책을 깔아놓는데 손님이 그걸 보시잖아요. 집어들어서. 근데 집어들어서 보다가 눈물을 흘리신 경우, 그런 경우 있나요? 그런 경우는 없는데 제가 번역한 책 중에서 저는 이제 유서 필사 모임을 해요. 계속. 근데 오셨던 분들 중에서 우신 분들은 많으셨어요. 그거를 읽고. 네, 그래서 제가 번역한 걸 읽고 우는 분들은 많이 봤으나 아직까지 제가 쓴 거 울기까지는 안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되게 잘 썼다라고 막 칭찬해 주셨던 분들은 기억나는데 있으세요? 네, 저는 그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지금 네, 맞아요. 빌드업을 하신 지금 거죠? 예, 제가 밑밥 깐 거예요. 예, 이제 편하게 말씀하세요. 저는 제 첫 책이 82.7이 가족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부모님이랑 같이 살면서 앞으로 부모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날이 얼마 안 남았을 수도 있다. 그래서 82.7이라는 숫자가 대한민국 평균 수명을 뜻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좀 떠올려서 부모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다 라는 바람으로 책을 만들었고, 그래서 부모님이랑 같이 있었던 일들을 담았는데, 이 책을 마켓에서 보다가 그 자리에서 막 눈물을 흘리시는 분을 좀 봤어요.
한 분이 아니고 뭐 좀 봤어요. 그러니까 제 책 자랑하는 게 아니고 뭔가 되게 제 감정이 되게 처음 느끼는 감정이었어요. 누군가 내가 쓴 글을 보고 내 앞에서 막 이렇게 펑펑 눈물을 흘리실 때 뭔가 처음 느껴본 그런 감정을 느꼈습니다. 또 즉석 씨도 제가 써드렸을 때 그걸 보고 막 눈물 흘리시는 분이 또 계셨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럴 수도 있구나. 어떠세요? 이때 어떻게 대응하세요? 저도 막 눈물이 나려고 해요. 근데 그러면은 그리고 생각을 하죠. 내 글이 그 정도까지였나? 저거 생각 그 정도까지는 아니거든요. 네.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뭔가 그런 분위기 이런 거 겹쳐가지고 좀 예를 들어서 갓 태어난 아이랑 같이 오셔서 그 아이의 이름으로 시를 부탁하셨는데 제가 아이 이름으로 뭐 삼행시를 지어드린다거나 이렇게 했는데 뭐 그 아이를 뭐 사랑한다는 이야기, 늘 함께한다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를 좀 담아서 드리니까 막 이렇게 좀 눈물을 흘리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그런 그냥 그 순간에 그런 복합적인 그런 감정으로 인해서 근데 그런 게 저도 처음 느껴보는 감정인데 그게 저의 창작 활동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쵸. 그러니까 내가 쓴 글이 나는 그렇게까지 큰 생각을 안 하고 썼지만 누군가에게는 막대한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라는 거를 느꼈기 때문에 그 다음 책 쓸 때마다 이게 좀 책임감도 좀 가지게 되고 더 열심히 쓰게 되고 지속하게 되고 하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도 지금 여기서 조금 혼자 눈물을 흘리시고 위로를 받고 가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책과 공간이 줄 수 있는 힘을 다시금 느꼈습니다. 이분의 맞아요. 근데 이분이 어떤 작가님의 글을 읽고 오셨는지 참 궁금하네요. 또 남겨주시면 또 오셔가지고 네. 이 물레동 인근의 스튜디오에 계시는 우리 선생님 오셔서 어떤 책인지 좀 말씀해 주시면 저도 한번 보고 싶네요. 정말로. 맞아요. 예. 이렇게 저도 세고사님 기억 중에 하나가 어떤 엄마 나이대의 분이 전라도에서 이제 올라오셨는데 책을 좋아하셔서 책방을 검색하시다가 근데 독립출판인가 독립책방을 모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못 찾으셔가지고 전화해가지고 제가 이제 이렇게 안내를 해드렸는데 와서 책들을 막 이제 제가 추천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앉아서 읽으시는데 펑펑 우시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약간 뿌듯하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독립출판물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막 100% 잘 만들어진 책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막 그렇게 대중적인 책은 아닌데 그래도 그 가치를 좀 알아줬다라는 그리고 연령에 상관없이 다 공감할 수 있구나라는 거에서 저도 되게 뿌듯했던 네, 그래서 그분한테도 되게 좋은 추억이 되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지금 이 자리 옮기기 전 이 자리, 이 자리 여기 앉으셔가지고 네, 실례지만 어떤 책이었나요? 오수영 작가님의 책에 저기 오수영 작가님 책이 나란히 꽂혀 있네요. 네, 거의 다 뭐 이렇게 보셨던 것 같은데 그렇구나. 네, 그리고 그 책을 읽으시면서 오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 네 번째 질문을 저는 또 정성 들여 적은 왜냐면 이분이 이거를 이렇게 적으면서 정성 들여 적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을지 궁금해서 살을 빼야 하는데 와우. 기름진 음식과 진한 알코올은 저에게 행복을 안겨다 줍니다. 행복의 기준을 바꾸는 법이 있을까요? 기름진 음식과 진한 알코올. 곱창의 소주인데요? 그쵸. 곱창의 소주가 나에게 행복인데 하지만 이제 더 이상 먹으면 안 된다 몸이. 살을 빼야 돼요. 그러면 먹질 못하는데 그러면 행복의 기준을 바꾸는 수밖에 없잖아요. 네네네. 그럼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근데 행복의 기준은 쉽게 바뀌지 않나요? 어떠세요? 쉽게 바뀌어요? 근데 이제 먹는 거에만 국한하다 보니까 기름진 곱창과 소주를 포기할 만큼의 다른 행복을 찾을 수 있나요? 아니죠, 먹어야죠. 살을 빼야 돼요. 그걸 어떻게? 살을 빼야 돼요.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곱창과 소주를 마시되 더 걷고 더 뛰어야죠. 먹는 건 똑같이 하면서 더
운동량을 늘리셔야 되죠. 그거 아시죠? 이게 시기를 안 하면 네네. 살이 안 빠지는 거 아시죠? 그건 그렇죠. 네, 아무리 그러면 네네. 건강한 돼지가 되는 지름길이라서 하지만 곱창과 소주는 포기할 수 없죠. 그냥 행복하지 말자. 아니야, 그러니까 아니다. 그러니까, 행복하자. 그냥 곱창과 네. 소주를 주는 행복은 느껴라. 계속 정말.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똑같이 느끼되 살을 빼야 한다는 생각을 조금 죄송합니다. 제가 사실 근데 네. 근데 이분의 질문이 이거잖아요. 행복의 기준을 바꾸는 법이 있을까요?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사실 이분이 여기 지금 먹는 행복만 쓰신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행복이라는 거는 먹으면서도 느끼지만 무언가를 하면서도 느끼고 네. 뭐 다양한 곳에서 행복이 오잖아요. 네. 근데 이분은 먹는 거에만 국한되어 있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래요. 저는 먹는 것도 그리고 제가 뭐 행동하는 것도 행복의 기준은 자주 바뀌거든요. 저는 예를 들어서 얼마 전까지 스윙 댄스를 했습니다. 네, 춤을 췄거든요. 네. 근데 그때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근데 그걸 하기 전까지 춤이 그렇게 행복한 건지 몰랐어요. 춤을 춰보기 전에는 그렇게까지 행복한지 몰랐는데 누군가 같이 리듬에 맞춰서 춤을 춰보니까 이런 행복이 새롭게 있구나 하는 걸 깨달았고, 또 독립출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책을 출판하기 전에는 몰랐는데 하고 나니까 이런 새로운 행복이 있구나 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은 지금은 이분의 기름진 음식과 진한 알코올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세상에는 다양한 술이 있고 다양한 음식이 있기 때문에 뭐 건강에 조금 더 좋으면서도 또 다른 행복을 줄 수 있는 거를 아직 찾지 못했을 뿐 세상에 존재하고 있으니 즐거운 마음으로 찾는 노력을 기울이시면 어떨까 라는 생각. 다른 여러 가지 해봐라 이거죠. 하기 전에는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런 행복이 있었다는, 그런 즐거움이 있었다는 거를 해보기 전에는 모르고 해보고 나서야 아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직은 이분은 모르시겠지만 도전을 해보십사. 추천하시는 게 스윙 댄스인가요? 뭐 아니. 그런 것도 있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분이 곱창과 지금까지 소주를 드셨다면은 살짝 기름은 들어갔지만 기름이 좀 덜한 부위의 고기라든지 뭐 이렇게, 아니면 닭가슴살. 아니면 뭐 좀 채소를 같이 곁들인 샐러드 같이 곁들인 음식을 드신다거나. 갑자기 행복하지 않은 것 같아요. 샐러드요? 지금 곱창 얘기를 하는데 샐러드요?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데 선생님, 작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복의 기준을 바꾸는 법이요? 네. 만약에 이 기름진 음식과 진한 알코올이 나에게 행복이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행복의 빈도수를 좀 줄이는 게 낫지 않을까. 아예 없애는 것보다 만약에 일주일에 3번은 내가 행복했다 하면 한 번으로 줄인다던가. 이 한 번에 온전히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남은 6일을 샐러드를 먹죠. 이게 덜 행복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먹는 행복을 조금 줄이고 다른 또 행복을 많이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보통 이렇게 패션에 되게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이 먹는 거에 행복을 두지 않는다고 하시더라고요. 오히려 이 패션과 뭔가 나를 꾸미는 거에 더 행복감을 느끼니까 맞아요. 대체적으로 마르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야 입을 수 있는 그 옷태가 또 나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뭔가 기준을 바꿔야 되는데 그렇죠. 저는 사실 저는 패션에 관심이 없어서 저도 지금 살이 많이 쪘거든요. 그래가지고 근데 저는 먹는 거 말고도 행복한 게 많아서 다른 행복을 더 즐기러 가신다. 그래서 지금 저도 다른 행복을 추구하면서 먹는 행복은 살짝 줄이면서 살을 빼고 있습니다. 뭔가 다른 행복을 줄 만한 것들을 찾으러 가는 것도 새로운 방법일 수도 있겠네요. 또 새로운 사람도 만나고. 하나 추천을. 추천이요? 네. 그러네요.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죠? 행복 뭐가 있을까요? 뭐 다양한 활동 많지 않을까요? 뭐 여름에만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그리고 여름에만 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막 그런 거 다이빙 같은 거. 다이빙이요? 뭐라 그러죠? 프리다이빙. 프리다이빙이요? 뭐죠? 이제 바닷가 같은 데서 그냥 이렇게 잠수까지는 아니고 이렇게 숨을 좀 쉴 수 있는 장비로 헤엄치는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여름에만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겨울에만 할 수 있는 거. 겨울에는
뭐 스키라든지 뭐 이런 예. 것도 쓸데없는 추천이 됐을지 뭔가 모르겠는데 듣자마자 네. 아 저 안 갈 것 같은데. 서핑 아 죄송합니다. 서핑 아무튼 여러분만의 새로운 행복을 한번 찾아보시는 게 네, 좋지 않을까. 여러 가지. 네, 뭐, 사실 저도 서핑은 저도 뭐 이렇게 말했지만 별로 네, 뭔가 훈훈하게 마무리를 네. 하자면 네. 책방에서 책을 읽는 즐거움을 예, 공익 광고 같지만 제 예. 모범 답안을 제가 놓치고 예. 있습니다. 네. 그런 즐거움을 예, 책방에서 누려보시길. 네네 한 번 더 와주세요. 예. 네. 네. 마지막 질문이 벌써 마지막이에요. 아 재밌죠? 재밌어요. 예. 저 너무 좋아요. 자 이제 대망의 마지막 질문. 마지막 또 일관성 있게 정성 들여 접은 종이를 아 선택하겠습니다. 예. 네. 짠짠짠 또 어떤 질문을? 연애에 관련된 이런 질문 나오면 재밌겠다. 삶에 힘들어하는 많이 지쳐있는 소중한 사람에게 어떻게 위로를 해주면 좋을까요? 죄송합니다. 쓸데없는 말을. 이게 보세요. 이게 되게 네. 이 글을 쓰실 때 고민이 있으신 분은 이렇게 쭉 느리는 글을 마지막에 쭉 막 느리시는 게 예. 이렇게 있는데 이분도 고민이 많이 있으셨나 봐요. 예. 소중한 사람 많이 지쳐 있는 힘들어하는 소중한 사람에게 어떤 위로를 그쵸. 예를 들면 뭐 네. 작가님의 여자친구분이 힘들다. 네네. 너무 힘들다. 네. 위로해요. 네. 어떻게 위로를 하나요? 사실 막 그 가장 많이 우리가 들을 수 있는 말은 이거잖아요. 너가 해줄 수 있는 위로는 딱히 많지 않으니 그 사람에게 가서 이야기를 들어주어라. 근데 사실 저는 아니요. 그것도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냥 들어주는 거는 강력한 해결 방법은 아니고 좀 천천히 느리게 가는 해결 방법임은 분명합니다. 근데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만약에 여자친구가 뭐 우울한 일이 있거나 이렇게 하면 어떻게 풀어주냐. 저는 어떻게 위로해주냐? 가서 가만히 그 사람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서 경청하면서 위로해주는 것도 좋지만 저는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걸 해줍니다. 그러면 더 빨리 회복이 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얘가 어떤 일로 인해서 우울해하고 있을 때 얘가 좋아하는 곱창과 소주를 사준다? 그걸 같이 먹으러 가고 얘가 좋아하는 공연을 막 보러 가거나 그러니까 그런 우울하거나 한 일을 좀 잊을 수 있는 그 사람의 좋아하는 왜냐면 지금 이분도 보니까 이분이 친한 사람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걱정을 해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친한 사람이었으면 이 사람이 뭘 좋아하고 언제 행복해하고 언제 즐거워하는지 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걸 해주는 게 전 좋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걸, 즐거워하는 걸, 행복하는 걸 내가 찾아서 해주는 거죠. 좀 이렇게. 물론 그거를 막 부담되게 막 이렇게 하면은 안 그래도 힘들고 지친 사람인데 버겁겠죠. 근데 조금 가볍게 좀 너가 좋아하는 라면집이 새롭게 오픈했는데 한번 가볼래라든지 이렇게 살찌잖아. 작가님 다. 네, 그러면 이제 음식도 오케이 너 음식도 됐고 이제 뭐 어떤 뭐 장소를 데려간다거나 뭐 이렇게 얘가 좋아하는 거를 좀 천천히 같이 하면 조금 그걸 함께하는 시간만큼은 그런 지침과 우울의 시간에서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렇게 좀 한두 번 나오다 보면은 천천히 시간과 함께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반대로 네네. 작가님이 힘들었을 때 누군가한테 들었던 말 중에서 힘이 됐던 말이 있나요? 사실 저는 그 위로의 말을 잘 안 합니다. 그 예를 들어서 잘 될 거야. 다 괜찮아. 할 수 있어. 이런 말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예전에 제 친구가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몇 번 떨어졌어요. 떨어져서 좀 힘들어 하던 와중에 저를 보게 됐는데 제가 잘 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걔가 갑자기 정말로 평온하고 화 한 번 잘 안 내던 친구였는데 화내요? 갑자기 네가 뭘 한다고 잘 될 거라 그래? 왜냐면 얘는 이미 몇 번의 고배를 마시면서 조금 우울이 생기고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이 사라지고 힘든 시기를 겪고 있던 와중에 그런 위로는
그러니까 그 친구가 생각하기에 가볍다고 느껴지고 쉽게 꺼낼 수 있는 위로는 위로가 안 된다는 거죠. 너가 어떻게 그런 말을 쉽게 그렇게 하냐면서 저한테. 저 되게 충격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좋은 의도를 한 말이죠. 얘가 좀 낙담하고 있으니 좀 풀어주기 위해서 잘 될 거야, 할 수 있어 이렇게 해준 건데, 사실 그 상대방 입장에서는 그게 위로보다도 더 안 좋은 악영향이 된 거였죠. 그 이후로 저는 위로의 말을 잘 안 하게 됐습니다. 그냥 그 친구는 지금 주변에서 어떤 말을 들어도 사실 힘이 안 나는 상황에 놓일 수 있으니, 그 친구가 나를 필요로 하면 가서 뭐 시간을 함께 보내되 위로의 말 같은 걸 하지 않고, 그냥 그 친구가 나중에 그 힘든 시간을 통과한 후에 나아졌을 때 술 한잔 하면서 그땐 그랬지라면서 회포를 풀 때는 말할 수 있겠지만 쉽게는 말을 못 하겠다는 게. 그러니까 작가님이 들으신 것 중에. 죄송합니다. 제가 항상 이렇게 엇나가죠? 네. 예. 네. 그러네요. 들었던 것 중에 이거 되게 위로가 됐다 나한테. 이런 문장이라든지 말이라든지. 그러네요. 사실 저는 그 말, 누군가가 해준 말보다도 그 대상이 좀 저는 제일 컸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부모님이 해주시는 위로의 말이 제일 많이 도움이 됐어요. 그러니까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분들이고, 내가 어렸을 때 잘 걷지도 못하는 나를 지금까지 길러주시고 함께 시간을 보내셨던 분이니까 저를 제일 잘 아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하는 위로는, 그러니까 준수야, 괜찮아. 너가 뭐 이 정도로 뭐 풀이 죽을 애니? 뭐 너 이 정도로 포기할 애니? 아니잖아. 넌 할 수 있잖아. 좀 더 해봐. 이렇게 부모님이 해주시는 위로는 이미 나를 잘 아는 분이기 때문에 큰 위로가 됐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어떤 말을 듣건. 그러니까 저는 위로의 말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데 대상이, 대상이. 부모님이 해줬던 네네네네. 큰 위로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제가 있는 게 아닐까. 저 첫 책 냈을 때도 막 읽고 다 거절당하고 마켓 다 떨어지고 그래도 부모님이 이 책 정말 좋다. 엄마 아빠는 이 책 보고 막 울었다면서 막 진짜 좋은 책이다. 그래서 좀 그런 위로를 많이 받아서 지금까지 오게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부모님의 사랑이 네네. 가득한 네네. 82.7. 네네. 그리고 지금 절찬이에 재고서리면 입고를 해야겠는데요? 이거 신작이랑 같이 있어요? 재고? 재고 있습니다. 네, 재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바로 이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예, 그럼 이거 신작 나오시면 네.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저도 위로를 잘 못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그걸 알아요. 막 뭐 잘 될 거야, 뭐 힘내 이런 게 사실 더 힘을 빠지게 하고 더 부담이 되는 말인 거 알아서 누가 막 힘들다고 막 이야기를 하면 솔직히 어떤 말을 해줘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냥 저도 듣고 뭐 해줄 수 있는 뭐 맛있는 걸 해준다든지 술잔을 부딪혀 준다든지 이거밖에 못 하거든요. 근데 되게 힘들다고 저한테 말했던 사람이 있는데, 제가 우리 한 팀이잖아, 서로 열심히 해보자, 뭔가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되게 되게 마음이 좀 괜찮아졌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팀이잖아 라는 말도 한 팀이잖아. 괜찮지 않을까. 예. 하나 배웠습니다. 네. 그렇죠. 뭔가 혼자가 아니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혼자 세상에 이런 무거운 짐들을 짊어지고 고민하는 게 아니라 나도 옆에서 같이 있으니까 그런 의미로 썼던 것 같아요. 한 팀이잖아. 또 책 나오는 거 아니죠? 한 팀이잖아. 이게 뭐야? 내가 말했던 제목인데. 이게 뭐야? 이럴 수 있겠네요. 네, 이렇게 5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주셨는데 어떠셨어요? 진짜 시간 금방 가네요. 그쵸. 네. 그래서 보통 한 30분을 예상하고 하는데 넘어요 다들. 그래요? 네. 네, 지금 체크를 못 해봤는데 어느 정도 길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작가님의 신작이 나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사실 섭외하게 된 계기가 그 라디오의 서재를 박민 작가님이랑 하고 올렸는데 이제 준수 작가님 따로 연락을 주셨죠. 그 팟빵은 안 올리시나요? 유튜브에만 올라와 있길래. 그래서 팟빵이요? 이래가지고
아, 예, 해야죠 하는데 그때 이제 다음 달에는 어떤 작가님이랑 같이 이야기를 해볼까 해서 작가님 신작 나오시나요? 하는데 또 마침 마침 네, 준비 중이시라고 한 그 네. 신간에 대해서 한번 네네. 소개를. 아, 또 이렇게 시간을 저에게 할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그건 5번째 책이고요. 제목은 아니요 카테터는 안 돼요라는 오. 제목입니다. 네. 예, 카테터는 이제 몸에다가 구멍을 뚫어서 꼽는 줄인데요. 그러니까 뭐 소변이나 이렇게 보시지 못하는 분들이 소변줄이라고도 많이 합니다. 이걸 꼽아서 화장실에 가지 않고도 소변을 배출해내는 그런 라인이거든요. 네. 제가 불의의 사고로 병원에 입원해 있었는데 허리를 다쳐서 네. 그때 간호사가 카테터를 저에게 꼽으려고 온 거죠. 제 몸에 구멍을 뚫으려고 소변줄을. 그래서 저는 안 돼요. 저 카테터는 진짜 안 돼요. 왜냐면 제가 너무 이게 아플 것 같은 거예요. 해본 적 있어요? 없어요. 근데 어떻게 아셨어요? 될 거라는 생각을. 그게 더더욱 더 공포가 생기는 거죠. 방광 구멍을 뚫는다고 하면서 막. 그래서 안 돼요, 카테터 안 돼요, 막 이렇게 했거든요. 다행히 그 간호사 분께서 의사 선생님이 내린 지시를 잘못 알고 꼽으려고 했던 거였어요. 사실은 저는 안 꼽아도 되는 정도의 부상이었는데 꼽아야 되는 부상인 줄 알고 그거를 꼽으려고 한 거였죠. 네. 그래서 다행히 그걸 꼽지 않았고 그대로 그냥 꼽진 않았어요. 네, 꼽진 않았고 예. 그대로 이제 병원에서 입원을 하는 네. 입원 일기를 병동 생활을 담은 그냥 소소한 이야기를 책으로 엮어냈습니다. 네, 그래서 제목은 아니요 카테터는 안 돼요 라는 거고요. 일주일 동안의 기록입니다. 되게 디자인 잘 나왔어요. 잘 나왔죠. 이번에 네. 그 풀뿌리 작가님이라고 일러스트레이터이신데 독립출판도 하셨어요. 그래서 그분 그림체가 이 책에 정말 잘 어울릴 것 같아서 네. 의뢰를 드렸는데 흔쾌히 작업을 함께 해주셔서 되게 예쁜 책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일러스트가 네. 되게 미화된 느낌이 있어요. 아니 네. 저가 제 모습이 들어갔는데 전혀 미화되지 않았습니다. 아, 그래요? 네, 미워인가요? 제 자체가 책 속에 살아 있는 거예요. 네, 전혀 뭐 막 더 잘생기거나 뭐 전혀 없습니다. 네. 예. 예.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책을 구매하셔서 한번 확인을 해보시기를. 아마 세고서림에 가장 먼저 들어오지 않을까. 네, 먼저 이렇게 연락을 주셔가지고. 예. 네, 가제본도 지금 예. 정말로. 그렇죠. 아직 출간되지가 않아서 오늘 네네. 가져오신 게 가제본이에요. 네네. 그래서 가제본을 봤는데 잘 되실 것 같은 느낌이. 근데 전 혹시 그런 거 있어요? 작가님? 새 책 낼 때마다 그런 거 안 드세요? 와, 이번 책 정말 대박 나겠다. 그런 생각 혹시 안 하세요? 저는 책을 낼 때마다 그런 생각 하거든요. 지금까지 5번 그런 생각을 했어요. 네. 이 5번째 책이니까. 어떠세요? 책 낼 때마다 와, 이건 진짜 대박 나겠는데? 났나요?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이번 책은 정말 대박 날 것 같아요. 너무 그렇게 강조하지 마세요. 잠깐만요. 이번 책은 정말 대박 날 것 같아요. 근데 저도 네. 잘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게 네. 보통 힘을 빼고 쓴 그렇죠. 책이 되게 진솔해서 네. 그런 게 더 많이 읽히기도 하고 그리고 뭔가 책방 사장님의 입장으로서는 좀 소재가 독특한 걸 좋아해요. 그러니까 이제 뭐 많이들 읽는 소재보다 네네. 진짜 이런 제목부터가 카테터는 안 돼요. 시작해서 그렇죠. 이런 그것도 일주일을 쉬시지 또 글을 쓰셨네. 아니, 제가 근데 이게 있잖아요. 제가 4번째 책까지 내고 살짝 그 침체 기간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글도 안 써지고 소재도 안 모이고 근데 1년에 한 권씩 내려고 마음 먹었잖아요. 근데 2023년은 잘하면 못 내겠는데?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추락하고 뼈가 부러지고 CT 찍고 부러진 뼈를 두 눈으로 확인하고 병원에 누워있는데 입원실에 누워있는데 이거다. 이거 작가병이에요, 작가병. 아시죠? 네. 뭐 사고가 났다? 이거 소재로? 네, 너무 아파요. 너무 아파서 진짜 견딜 수가 없는데 몸은 육체는 그런데 이제 손가락 머릿속으로 움직이고 있죠. 네. 와 근데 이건 신이 나에게 소재가 없는 나를 위해 내려주신 선물이다. 그래서 그때부터 엄청나게 메모를 하고 그래서 대단하신 일입니다. 네, 그래서 작가병. 저도 그런 게 있어요. 되게 힘든 일을 겪는다. 힘들어요, 진짜. 근데 잠깐만, 이거 요거 소재로 되나?
이게 이 어쩔 수 없는 뭔가 네. 작가병이라는 네. 게 네,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근데 또 책 가격이 12,150원이에요. 12,150원. 네, 요거에 대한 설명도. 제가 제 책에 그 가격을 의미를 부여해서 설정하는 걸 좋아하는데 이 12,150원이잖아요. 네. 그러면 1250이거든요. 네. 그래서 1265? 12150이죠. 예. 예. 근데 12150에서 215를 거꾸로 하면은 515가 됩니다. 근데 515와 512가 됩니다. 죄송합니다. 저 헷갈리네요. 네. 215를 거꾸로 하면은 512가 되는데 5월 12일이 국제 간호사의 날. 이라고 합니다. 네. 네, 또 이런데. 네네. 그래서 제가 간호사님한테 정말 많은 도움 받아서. 네. 그리고 저는 몰랐는데 아드해라는 이제 출판사를 하고 계시는데 이게 뜻이 네. 형용사라는 뜻하는 스페인어. 네. 아드헤티보. 라는 앞부분 발음이라고 합니다. 아드헤. 네. 네, 그래서 주어가 없으면 존재할 수 없는 형용사처럼 독자가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아드해. 뜻이 너무 좋아. 이거를 모르고 봤을 때는 몰랐거든요. 그죠. 예. 네, 이거를 네. 자주 이렇게 워딩해서 그쵸. 새벽 고양이가 그래요. 새벽 고양이는 새벽 감성의 새벽과 자유분방한 고양이의 고양이를 합쳐서 자유롭게 감성을 담아 책을 내는 거 새벽 고양이입니다. 이렇게 뭔가 브랜딩을 하셨네요. 네, 그렇게 한 거죠. 이게 뭔가 네네네. 그런 아이돌 인사법처럼. 그래서 아드에도 네네. 이거를 인사법으로 그죠? 하면 기억에 되게 오래 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기억에 좀 남을 것 같은. 감사합니다. 이렇게까지 제가 만든 출판사를 알려주신 분이 없었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예. 근데 네. 보통 저도 1인 출판을 하니까 작가님을 보니까 이 하나하나의 의미를 다 열심히 생각하고 만드신 게 보여요.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또 알아주시는 분이 있으면 행복하죠. 그러면 이 책에서 작가님이 추천하는 문장 하나를 낭독해 주시죠. 나 이거 준비 안 했는데? 이거는 즉석에서 해요. 진짜요? 예, 보통 하면 바로 네. 나오시더라고요, 다들. 진짜요? 지금까지 다 나오셨어요? 예. 큰일이다. 그래요? 사실 저는 준비 못했는데요. 근데 진짜 바로 또 나오죠? 아니요. 지금 제가 시간 끌면서 책을 페이지 넘기고 있어요. 제가 어떤 말을 할까. 네. 그런데 이제 지금 이걸 읽어야 되죠? 예. 그러면 제가 책 구절 이거 앞부분에 제가 제 책 앞부분에 그 명언 넣는 거 좋아하거든요. 그걸 읽어도 되나요? 예, 그럼요. 프리드리히 니체가 한 말인데요. 사람이 병들었을 때는 그 사람의 선량한 부분까지도 병든다 라는 말이 이 제 책의 맨 앞부분에 나온 건데요. 저도 똑같이 경험을 해서 제가 허리가 너무 아팠고 이제 누워서 못 움직이는 상태였는데 그러면은 못 움직이는 환자한테는 간병사님이 붙어요. 그러니까 간호사님이 아니고 간병사님이라고 해서 수발을 들어주시는, 예를 들어서 얼굴을 씻어주신다거나 양치할 수 있게 대야를 턱에 붙여주신다거나 이런 거. 제가 전혀 못 움직이는 상태였기 때문에 간병사님께서 저를 도와주시러 오셨는데 밥도 누운 상태로 저를 이렇게 세워서 이제 떠먹여 주시는데 식판을 올리다가 제 다리가 같이 식판에 걸려서 같이 올라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허리가 돌아가면서 너무 아파서 제가 소리를 질렀어요. 그래서 막 하면서 거기 올리지 마세요 하면서. 근데 그렇게 저를 위해서 헌신하시고 희생하시는 분한테 제가 너무 아파서 소리를 지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제 마음은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너무 감사한 마음이었는데 사람이 너무 아프니까 진짜 제 마음까지도 다 아픈 느낌? 병 들어가는 느낌이 그때 좀 받았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픈 부모님 병수발 하는데 부모님이 막 아프다고 막 소리치고 그러셔도 그게 절대 부모님이 사랑하는 자신한테 절대 그럴 리가 없잖아요. 본인이 너무 아프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마음까지 병드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이걸 되게 뼈저리게 느꼈어요. 이거에. 그래서 느낀 게 아프지 말았으면 좋겠다. 내가 아프면 내 마음까지도 아파지고 병드니까 그러면 내 주변 사람한테도 안 좋은 소리 하고 그런 나쁜 감정이 날아가니까 앞으로 나도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이 글을 통해서 좀 더 했습니다. 네. 이런 내용이 또 담겨져 있고요. 네. 7일간의 병동 일기를 담은 네. 아니요 카테터는 안 돼요 라는 신작 8월 중순쯤 나오고 8월 중순에 네. 예정으로 네. 열심히
아마 요 라디오의 서재가 공개되고 한 일주일 뒤 정도? 네네. 네. 들어오겠죠? 그때쯤 나오지 않을까. 예. 사실 그래서 이게 지금 만약에 여기서 공개를 하신다면 첫 공개가 아닐까. 아, 예, 싶습니다. 첫 공개 맞아요. 이거 인스타에 올리시지도 않았어요. 전혀 올리지 않았어요. 그니까요. 예, 첫 공개가 되지 않을까 아주 싶습니다. 따끈따끈한 책을 세고서림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라디오에 서재 해주셨는데 어떠셨는지 마지막 마무리와 아, 네. 마무리 인사. 네, 저 라디오 서재 이 컨셉이 너무 좋아서 정말 이 질문지를 뽑아서 준비 없이 솔직한 마음을 나눌 수 있다는 점에서 정말 너무 좋은 소재라고 생각했고 그러다 보니까 출연하게 돼서 너무 영광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 감사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또 다른 분이 오셔서 이런 고민과 생각을 같이 나눌 수 있기를 바라고 오늘 제가 뽑지 못했지만 다음 달로 2월 달 질문들도 좋은 답변과 함께 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 마지막 인사 한번 하고 네. 네, 멘트 하나 날려주시죠. 아, 네. 여러분 저기 물레동에서 가까이 위치한 네. 저기 세고서림 많이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저 처음 와봤는데요. 정말 가구도 직접 다 짜시고 분위기 되게 좋고 하니까요. 저도 자주 올 것 같네요. 또 여기서 저를 보실 수도 있지 않을까 싶네요. 많이 찾아주시고 네, 감사합니다. 나중에 북토크도 여기서 하시죠. 오!